찰스 스펜서가 목요일 아침에 한 장의 문서를 공개했는데 그 문서는 30년간의 왕실 홍보 활동으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와 앤 왕세자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단순히 부분적으로 틀렸거나 세부 사항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과는 근본적으로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된 방식 또한 내용만큼이나 흥미로운데 공개 시점 전달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영국 전역에 서로 다른 금괴 두 부의 사본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계획적인 공개였으며 왕실 법률팀은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밤새도록 방법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상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순간의 시각적인 묘사가 정말 영화 같거든요. 찰스 스펜서는 노샘프턴셔에 있는 스펜서 가문의 저택 알토프 하우스의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이 저택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영국 귀족 서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높은 창문, 수천 권의 가죽 표지책, 그리고 모든 것을 시대극처럼 보이게 하는 특유의 아침 햇살까지. 그는 묵직한 호두나무 책상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저택의 주춧돌 아래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던 금고에서 방금 꺼낸 마호가니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서류 캐비닛이 아니라 주춧돌 아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는 흰색 면 소재의 보존용 장갑을 끼는데 이 작은 디테일은 이 상황이 단순한 가족 사진 앨범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문서 보존 프로토콜입니다. 그는 소의 열쇠를 꺼내 황동 자물쇠에 돌려 잠그자 빛바라엔 파란색 실크로 안감이 덧대어진 상자 안에 연한 파란색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에는 1997년 8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다이애나가 파리에서 사망하기 정확히 21일 전이었습니다. 이 날짜 하나만으로도 편지에 적힌 모든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 분석이 마음에 드시고 왕실 관련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크라운 워치에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다루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편지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지지 상단에는 켄싱턴 궁의 붉은색 문장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검은색 롤러 볼펜으로 다이애나 특유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찰스 스펜서는 이 편지를 발견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레온데온 유언 거민기록 보관소의 수석 문서 감정 전문가와 18시간 동안 협력하여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식 석상에 단 한마디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펜서 가문 기록 보관소에 있는 수백 통의 검증된 편지와 잉크의 압력 지점 및 일관성을 비교했고 그날 아침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옷은 다이아애나의 필체이고 다이아애나의 말이며 다이아애나의 서명입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모호함도 없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쓴 내용은 이 이야기가 두 여성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부분입니다. 30년 동안 왕실 전기 작가들과 언론이 내세운 표준적인 이야기는 다이애나와 앤이 기본적으로 라이벌 관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며 미디어에 능숙한 유명인 공주였고 앤은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없는 전통적이고 시골 출신이며 자선 활동에 집중하는 왕족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서로를 피했고 공통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아이 편지는 다이아애나가 결혼 생활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 즉 대부분의 귀족들이 그녀를 외면했을 때 앤 여왕을 가장 중요한 조언자이자 보호자로 삼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회적 인맥의 친구도 유명 인사의 측근도 아니었던 왕의 여동생 앤 여왕이
다이애나를 부르는 방식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공식적인 귀족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아에난의 아엔을 그저 앤이라고 부르며 친밀한 어조로 이야기했는데, 이는 1997년 여름 당시 그녀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편지에는 두 아들 윌리엄과 해리의 공적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궁정 고위 관리들이 사용하는 경직된 제도적 절차에 대한 그녀의 커져가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들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보호막을 구축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꼈고, 윈저 가문 전체에서 궁궐 관료주의에 맞설 용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앤이라고 믿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다이애나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둘러보고 언론에서 차갑고 냉담하다고 묘사했던 바로 그 여인 앤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라고 결론지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이 편지의 전달 과정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다이애나는 이 편지를 켄싱턴 궁의 일반 우편함에 그냥 넣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궁궐 중앙기관이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서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을 우회하기 위해 젊은 귀족들이 사용하는 매우 비밀스러운 비공식 우편망을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가장 신뢰하는 개인 운전기사에게 봉투를 앤의 사유지인 게트콤 파크의 승마 마구간으로 직접 가져가서 절대적인 비밀 유지를 명하고 앤의 수석 마부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우편으로 보내진 것도 아니고 어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다이애나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누군가가 직접 마구간으로 가져다 주었고, 거기서 곧바로 앤의 책상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궁궐 내부 검열 시스템은 이 문서에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칼스 스펜서는 이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클래런스 하우스에 미리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법률팀은 수요일 오후 공식적인 예의로 고해상도 사본을 국왕의 개인 비서에게 전달하여 발표 전에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철이 도착하자 궁궐 법무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위 변호사들은 1993년 제정된 왕실 신탁법을 검토하며 왕실이 출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밤새도록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원본 편지가 알토르프 하우스의 개인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고, 국가 공무원이 아닌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왕실이 이를 은폐할 헌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편지는 공식 비밀법이나 왕실 소장품 신탁의 관할권 밖에 있는 독립적인 역사적 유물이었습니다. 궁궐 변호사들은 결국 국왕의 고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은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궐 법률팀이 그토록 분주하게 움직이게 만든 편지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이애나는 앤에게 편지를 쓰기 불과 48시간 전에 궁궐 등기소 내부에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통해 특정 행정 문서를 발견했다고 썼습니다. 유출도엔 문서에는 고위 궁정 관리들이 그녀의 전 세계 경호 체계를 체계적으로 변경하고 개인 경호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 줄여 그녀가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는 기밀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왕 법률 고문들이 준비하고 있는 법적 장치를 행정적 함정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궁극적인 목표는 1772년 왕실 결혼법의 오래된 조항을 이용하여 윌리엄과 해리의 교육 거주지, 그리고 일상적인 동선을 통제할 수 있는 군주의 절대적인 권한을 주장하는 양육권 분쟁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녀가 세부 정보를 입수한 구체적인 법적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공적 평판이나 여행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갑자기 아들들의 일상적인 양육에서 분리될 경우 차갑고 제도적인 환경이 아들들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점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왕실을 운영하는 고위 참모들을 마치 기업 이사회처럼 묘사하며 그들이 어린 왕자들을 진정한 부모의 애정이 필요한 성장하는 인간이 아니라 국가 기구의 기능적인 부품으로만 여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참담한 묘사이며 더욱이 그녀가 이 편지를 국왕의 여동생인 앤에게 썼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누군가 막지 않으면 당신 가문의 권력 구조가 내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앤에게 호소하는 부분은 편지에서 읽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다이애나는 앤에게 지난 10년간 자신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조작된 비상적인 궁정 가십을 무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애니 윈저 가문에서 유일하게 군주를 똑바로 쳐다보고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앤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애니 아들들과 그들을 냉담하고 감정 없는 국가의 상징으로 만들려는 전통주의자들 사이에서 굳건한 감정적 방벽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원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이애나는 이 경고문을 작성하는데 몇 시간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기에이스 면에는 그녀가 처음 문장을 지우고 더 정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표현으로 수정한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만약 미래에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문서가 다시 공개된다면 궁궐 변호사들이 이를 감정적인 폭발로 치부할 수 없도록 법적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 버킹엄궁에 새로운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이 문서의 두 번째 페이지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다이아에나는 자신의 학창 시절과 결혼 초기에 쓴 200통이 넘는 편지와 일기 원본이 담긴 비밀 개인 보관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앤에게 이 보관소를 궁궐 시설 외부 윈저성의 왕실 기록 보관소와는 완전히 분리된 곳에 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개인 신탁 관리인들에게 다가오는 가을 학기 이후 중앙정부가 아들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려 할 경우 모든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어딘가에 보관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플리스 스트리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에나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에 특별히 따로 보관해둔 200여 건의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국왕의 법률팀은 다른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 이 보관소를 찾기 위해 당시 스펜서 가문의 재산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밤새도록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실 입장에서는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편지 말미에는 다이애나가 봉투를 봉하기 직전에 덧붙인 추신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지중해로 떠나면서 행정적인 불안감에 휩싸였고 아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켜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추신은 이 문서를 단순한 가족 서신에서 마치 유언장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제 앤 공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이 편지를 30년 동안 보관한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가트콤 파크에 있는 자신의 서재 석조 벽에 단단히 고정된 방화 기능이 있는 군용 금고에 이 편지를 보관했습니다. 그 금고는 승마 기록과 가문의 토지 소유권 증서 더미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30년 동안 궁궐 보좌관이나 가정관리인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다큐멘터리, 모든 회고록, 모든 유출된 녹음 테이프가 국제 방송사에 수백만 파운드에 팔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발표도 단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꽁꽁 숨겨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엔 공주의 왕실 임무, 구조적 배경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이후 줄곧 왕실 전통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가의 장기적인 존속이었지 개인적인 홍보 활동이나 언론에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내부의 행정적 음모를 폭로하는 편지를 공개하는 것이 1990년대 후반의 민감한 과도기에 엄청난 헌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군주제의 안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조카인 윌리엄 왕자의 미래 통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 공주는 궁궐 참모들을 상대로 공개적인 공세를 펼치는 대신 편지에 담긴 감정적 부담을 완전히 감내하고 다이애나가 간절히 부탁했던 보호자 역할을 조용히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궁정 기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997년에서 2005년 사이 앤 공주는 아들들의 학기 중 방학 동안 윈저 영지에 꾸준히 머물 수 있도록 공식 자선 행사 일정을 조용히 조정했습니다. 그녀는 촬영팀을 데려오지도 않았고 왕실 담당 기자들을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 차량으로 도착해 윌리엄과 해리와 함께 그레이트 파크의 한적한 산책로를 몇 시간 동안 걸으며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벌어지는 홍보 활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안정적이고 소박한 공간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그녀를 비극에 무관심한 차가운 전통주의자로 묘사하는 동안 앤은 다이아에나가 간절히 바라던 바로 그 감정적 방벽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비밀을 둘러싼 긴장감은 2026년 궁궐 기록 보관소 직원들이 중요한 국가적 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내부 책임자는 가트콤 파크에 있는 모든 개인 서신 파일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며 민감한 역사적 문서를 윈저 성의 중앙 보관소로 옮겨 50년 국가 기밀 유지 원칙에 따라 검토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앤은 감사를 즉시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중앙기록보관소 직원들에게 자신의 개인 금괴는 국가 행정 업무와는 완전히 분리된 개인적인 가족 서신이 보관되어 있다고 말하며 금고 열쇠를 넘겨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궁궐 법무부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딸에게 개인 상속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는 심각한 내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물러섰습니다. 이 발표 이전에 찰스 스펜서와 앤이 어떻게 협력했는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백작은 개인 차량을 타고 글로스터셔로 가서 앤의 서재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률팀이 알토프 도서관에서 발견된 원본 필사본을 독자적으로 검증했으며 잘못된 역사적 서술을 바로잡기 위해 공익을 위해 즉시 출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앤에게 알렸습니다. 앤은 책상 모서리에 손을 얹고 완전히 침묵 속에 듣고는 조용히 출판을 승인했습니다. 그녀는 알토프 사본이 법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완벽하게 검증된 상황에서 더 이상 사본을 숨기려는 시도는 궁궐의 필사적인 은폐 시도로 보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금고가 열려 다이애나의 개인 변호사들이 알소프 원고와 마지막으로 대조해 보았습니다. 복제된 연한 파란색 종이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버킹엄 궁전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궁전 네트워크 내 300대가 넘는 행정용 컴퓨터가 동시에 작가 출판사 서버에서 업로드된 고해상도 디지털 스캔본에 접속했습니다. 외교 방문 일정을 잡고 간단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기존 업무 흐름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고위 언론 담당자들은 아침차를 마시는 시간을 뒤로하고 주요 언론 모니터링 벽 주변에 모여 BBC 뉴스 및 스카이 뉴스 특파원들이 궁전 문 밖에 서서 33년 전 다이애나가 쓴 행정적 함정이라는 문구를 분석하는 한면 헤드라인이 실린 초기 인쇄본을 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현 법원 구조에 대한 전략적 피해는 상당합니다. 수년간 왕실 홍보팀은 1990년대 왕실 불화를 단순한 사생활 파탄으로 포장하고 정부 보조금에서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왕실 이미지를 구축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나와 앤 사이에 숨겨진 동맹 관계가 드러나면서 이러한 홍보 전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앤 공주에 대한 동정심이 즉각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어린 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인 부담을 묵묵히 감내한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한편 해당 텍스트가 궁중 관료제를 기본적인 인간적 연민보다 제도적 통제를 우선시하는 냉혹한 통제 기계로 노골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구체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이사고는 홍보 타임, 즉각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카밀라 왕비의 런던 자선 행사 참석을 홍보하기 위한 대규모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편지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미디어 담당자들은 대중이 어머니의 마지막 절박한 경고에 대해 읽고 있는 상황에서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왕의 수석 비서는 모든 홍보 일정을 중단하고 여론의 파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관련 자료를 보관소에 보관했습니다. 그 후 클래런스 하우스에 있는 국왕의 서재와 애들레이드 코티지에 있는 윌리엄 왕자의 개인 집무실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국왕의 고문들은 편지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과거 궁정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1997년의 행정적 갈등은 이미 오래전에 해소되었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왕자는 20분간의 통화에서 궁정에서 제시한 각본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개인 비서에게 어머니의 원래 발언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어떠한 홍보 활동에도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는 칼스 스펜서가 남긴 친필 메모가 자신의 가족 역사의 진본이며 고모 앤이 30년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온 절대적인 비밀 유지를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어 전략을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윌리엄은 사실상 국왕의 고문들을 고립시키고 궁궐 중앙기구를 대중의 철저한 감시 아래 완전히 노출시켰습니다. 궁궐 언론 사무실의 오후 근무조는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수백 명의 해외 언론인들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와 왕실이 해당 문서에 언급된 비밀 저장소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 언론 담당 비세어들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가족 문서의 사적인 성격에 대한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성명만 읽어줄 수 있었고 궁중 외교로도 감출 수 없는 역사적 폭로의 압박감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최종 행정 검증은 금요일 오후 4시에 런던 고등법원 유언 검인 등기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습니다. 고위 법원 기록 보관 담당자는 새로 처리된 파일에 디지털 암호화 코드를 입력하고 국가 연구 기록으로 분류했습니다. 1997년 켄싱턴 궁에서 발행된 연한 파란색 원본 문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공공기록보관소에 등록되어 궁중 검열이나 행정적 수정 시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보관함에 보관되었습니다. 버킹엄 궁전의 철제 난간 밖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이애나에 기울어진 필체를 전면에 인쇄한 저녁 신문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어린 왕자들을 보호해준 앤 공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왕실은 어떻게 될까요? 찰스 왕의 중앙정부는 30년간의 서사 관리 노력이 엘소프 금고에서 나온 단 한 장의 문서로 무력화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애들레이드 코티지에서 윌리엄이 이끌게 될 미래의 왕실은 이러한 여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대중이 이제 그의 현대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감정적 청사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오라인 카모지는 침묵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타블로이드 언론이 수십 년 동안 차갑고 냉담한 인물로 묘사해 온 앤 공주가 사실은 다이아애나 왕세자비가 왕실이라는 제도의 복잡한 시스템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는 왕실 역사에 단순한 각주를 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